자, 그렇다면 오늘 강보합권 출발하는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FOMC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시장 쪽에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의 참전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FOMC 데이터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조심스럽게 출발하는 시장, 더욱더 뉴스 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양쪽 다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 건축 승인 건수하고 주택 착공 건수에서 나왔고요. 다만 실업상청 건수 같은 경우는 연속 실업상청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으나 신규 실업상청 건수가 예상치를 아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 이후에는 점도표와 그리고 나서는 연준 위원장, 파월 위원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현재 예상은 점도표에서 이번에 안의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2회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조금 더 주된 전망이고요. 만약에 몇몇 연준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1회를 주장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1회에서 2회 정도의 점도표가 찍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세 가지 뉴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시간가량 현재 의회를 나눈 끝에 현재 참전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밝힘에 따라서 현재 그런 가운데 안에서 미국 전쟁 개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일축하면서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침략도 이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인터뷰한 이후에 현재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그 이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하메네이를 직접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런 가운데 안에서 백악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만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란의 주요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보니까 이런 미팅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양측의 교전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방위군은 밤사이에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대부분 요격했다고 밝혔으며 수요일 새벽 기준으로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제조 실험을 타격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날개를 달아줄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가족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서 이해충돌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어저께 미동부 기준으로 지니어스 법안이 미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이 됐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겨져서 포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화당과 함께 참선표를 던지는 등 초당적인 지지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AP통신에 의하면 가상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첫 번째 주요 입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와 같은 특정 자산의 그 가치를 고정하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화폐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법안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규제 장치를 담고 있는데요. 규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정식 화폐로 인정받고 국경 간 달러를 저렴하게 이동시켜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어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일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2030년까지 3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법안에는 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제한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채권 관련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인데요.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들의 자본 규제 완화, SLR에 대한 완화를 추진합니다. 얼어붙은 국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인데 규제 완화가 자칫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블룸버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연준과 연방예금공사 등 미국의 최고 금융제재기관들이 대형 은행들에 적용되는 SLR에 대해서 완화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규제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에 따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자본의 비율을 정한 것인데요. 이번 완화 조치로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 요건이 현행 5%에서 3.5%에서 4.5% 사이로, 은행 자회사에 대한 요건은 6%에서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29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현재 연준 의장 역시 국채시장의 유동성 수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은행들이 국채를 거래할 때도 위험자산과 동일하게 자본을 쌓아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국채시장의 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현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 여건 완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규제 완화가 의도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꽤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직 연준 변호사이자 미시간대 경영쪽 교수인 제레미 크레스가 얘기를 하기를, 은행들이 완화된 규제를 통해 확보한 여력을 국채 매입보다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혹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신용도 하락과 전반적인 채권 관련해서 수요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전 2020년 근거로 규제를 완화했을 때도 대부분이 은행이 국채 보유를 늘리지 않았던 전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